안녕들 하십니까? 금요일 저녁이네요. 이번 주 실시간 방송 주제로 준비한 블랙티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씨 일가와 노동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관적으로 보여준 행태 중 하나는 남 탓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내외 정치, 사회 문제도 항상 해당 책임자 탓, 외교 문제도 다른 나라 탓, 남북관계도 남한 탓을 하지 않습니까? 국내 경제 실패도 80년대는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원조가 부족한 탓, 90년대는 제국주의자 탓 이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남북관계 악화를 남한 탓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코로나 유입도 남한 탓, 핵개발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미국과 대한민국 탓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다른 나라가 북한 탓을 하면 거친 쌍욕을 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아주 질이 낮은 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구소련, 공산중국 등 현존 공산권을 볼 때 원래 공산주의가 남 탓으로 일관되어 있는 사이비 이론입니다. 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연합 세력 때문에 인민생활이 고난을 겪고 있다. 반체제 세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로 빨리 갈 수 없다. 기득권의 동상이몽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다. 과거의 사상단체 때문에 내전을 해야 한다. 인민이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등등등등등등등 입만 벌리면 남 탓입니다. 근본적으로 체제상 인간의 본성인 자유민주주의 평등 노력에 위한 대가 등을 원천적으로 강압적으로 파괴한 데서는 전혀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이자들은.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들도 마르크스주의를 막스가 막 쓴 것이라고 조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블랙티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이런 남의 탓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언제부터 체감하기 시작했는지, 또 제가 기억하는 황당하고 비웃음이 나는 북한 당국의 남 탓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 탓, 근성, 번성, 이것은 김일성 족속 체제 수립의 첫날부터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남 탓을 위해 모든 공산국가는 내부 세계의 문물 유입을 철두철미 차단해 왔으며 북한도 그 길을 오롯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의 붕괴 말기까지 절대 다수 주민들은 왜 남 탓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부 세계를 봐야 저게 남 탓하고 있다 하고 그런 의식이 빨리 자라겠는데, 외부 세계를 대비치가 없게 봉쇄해놨기 때문에, 폐쇄했기 때문에 주민사회는 그렇게 빨리 깨질 못합니다. 아마 지금도 북한의 지방의 절대다수 주민들은 김정은의 밑도 끝도 없는 남 탓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일꾼들이 주민사상 교양과 조직 동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탓, 인민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 필승의 신념, 낙관주의, 적개심이 부족한 탓, 이렇게 돌리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탓, 미국 탓, 대한민국 탓. 중국은 저들이 사회주의 위협을 제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도 계속 타박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깝니다. 과거 대국주의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은 대북정책 압살이라는 탓으로 돌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에 추종한다고 또 타박을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대학생활과 17년간 정책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정말 코웃음이 나는 김일성 족속의 남 탓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마르크스 탓입니다. 마르크스가 가정과 예측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내놨기 때문에 소련도 중국도 실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가정과 예측으로 공산주의가 된 김일성은 죄가 없습니까? 김일성의 스탈린 탓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구소련과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탑으로 한 각종 지원을 끄는 것은 두 공산대국이 제국주의 평화 공존 공세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또 탓을 했습니다. 안 준대요. 돈을 주면서 사가겠다는데도 안 넘겨준답니다. 나쁜 놈들이랍니다. 자립적 군수공업 민족경제를 만들었다는데 자기는 왜 못 만들고 남 탓합니까? 그 다음에 70년대 말부터는 그 공산중국을 현대판 수종주의라고 내딱갔습니다. 개혁개방이 길에 나갔다고. 90년대에는 동구권 붕괴, 구소련 해체를 신념과 의리를 줘버린 수종주의자들이 책동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회방이라고 또 남 탓을 했습니다. 남 탓 쭉 지켜보면 북한 전체 주민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던 직업군 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도 누나 없이 3355 앉으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하면 저 나라들이 버렸겠나. 이런 말은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 족속만 욕을 안 하면 되니까. 오늘은 또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일심단결된 강국인민, 충직한 인민, 애국적 인민, 헌신적 인민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미제와 남조선의 책독으로 인민의 사상 변질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사상적 변질이 미제와 남조선의 책동이랍니다. 남탓하다 못해 김일성이 이미 7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은 자연 탓을 하지 않는다고 공연한 그 말을 뒤집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거의 매일같이 이상기후 자연재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자연재해는 저들만 겪나?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는데 그것을 이상기후 자연재해에 타켓을 돌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시종 핵보유 추구도 미제와 남조선 탓, 기가 다 넘어져도 미제와 남조선 탓, 김정은이 살이 쪄도 미제와 남조선 탓, 인민이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미제와 남조선 탓. 남 탓이 체제 유지, 만병 통치하기 되어버린 체제와 족속이 바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고 김일성 족속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북한 당국이 남탓만 하고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주민 사이는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외부 세계를 절대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일성 족속의 남탓 작태에 대해서 모릅니다. 뭐 알아야 저 녀석이 남탓을 하고 있구나 즉각 간파하겠는데 그걸 모릅니다. 오직 깨친 자들만 속이 탈 뿐입니다. 그 깨친 자들 속에는 북한의 최고 핵심 기득권 엘리트 대중이 속해 있습니다. 다 압니다. 올라갈수록 더 잘합니다. 짧은 혀 때문에 김목이 날아날까봐 입 다물고 추종하고 있을 뿐이다. 절대 다수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맹종맹동은 한 줌도 못 됩니다. 1980년대 말 김정은이 어느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를 아주 낙한 나라라고 들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출판사에서 노동당 군수공업부 99 소조에 소환돼서 한동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출장을 들락날락했던 기자가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도네시아?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나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중앙인의 간부들만 타는 벤츠가 인도네시아 수도의 거리를 꽉 메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걸 깨쳤습니다. 그자의 말 한마디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맨발 벗고 다니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남탓 그리고 이런 남탓과 함께 때때로 자행되는 북한 당국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등장하는 것인지 아시는가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시종에 관한 남탓 프로세스는 김일성 족속의 일방적인
우리 수령 절대주의, 주체사상 제일주의,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 제일주의, 충직한 우리민 제일주의 내피셜에 따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주민사상세뇌, 주민사상교양 시스템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6월 18일 노동신문에는 북한 노동당의 직관선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는가? 그 지속성에 대해서 간파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호, 속보, 선전화, 경쟁 도표 등 직관물을 시기와 계기에 맞게 제때에 만들며 직관물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직관선전, 직관선동의 위력을 폐가로 높이며 이 직관물들을 사람들이 눈길이 많이 미치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눈만 뜨면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세스가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김일성 족속에 대한 분노가 정말 분기 충천합니다. 블랙티 선생님은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고도 물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김일성 족속과 북한 노동당의 난탓, 타령이 빈번해질수록 북한 체제의 조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일성 족속 체제의 모든 메시지는 북한 주민사회의 절대적 희생을 전제로 한 가장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메시지라는 확신과 북한 기득권까지도 포함한 절대다수 주민사회의 진심의 목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다각적으로 진작에 고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와 북한 주민사회도 우리와 똑같은 자유를 지향하고 민주를 갈망하는 인간 인류라는 신념을 가지고 북한 주민사회도 김족속 때문에 전혀 의도치 않게 강압적으로 비동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김정은과 구추종 세력의 모든 공격에 화살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성 족속과 김일성 족속 체제는 북한 주민사회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 불안당 같은 체제의 유지 연구화를 위해 남탓하면서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블랙티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평양만사의 마지막 구호를 부르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감사합니다.